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부 캠퍼스 TV의 김명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 강남이나 또 안에 지하철역에서 나오시면 간간히 이 부동산 분양 물건에 대한 안내 전단지를 받으신다든지 또는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김밥집에 근무를 하는데 오후 한 2시경 교대 근무를 하면서 마치고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가게 부근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여자분이 따라오면서 네일 아트를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이냐. 그러니까 뭐 분명하게 무료로 해주느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니까 네일 아트 무료로 해주는 데가 아니고 저 영종도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 가서 여러 설명을 듣는 중에 내가 조금만 이 계약금만 내면 앞으로 한 40~5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있어서 앞으로 노후에 대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아주 스피드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이 없다고 하니까 카드도 된다라고 해서 카드로 500만 원을 일종의 일단 예약금을 거는 것으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암만 생각해도 나머지 1,1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걸 수 없는 형편이라서 친언니 되는 분이 앞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영종도에 그런 오피스텔이 성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라 해서 이틀 뒤에 가서 계약을 해줘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 나머지 1,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압류를 재산의 압류나 이런 것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 저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니 여러 곳에서 대부분이 이것은 그대로 계약서에 쓴 내용대로 1,1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쪽의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례는 제가 상담에서 끝쳤고 더 이상 제가 돕지는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분양 계약의 허점은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 네일 아트로 무료로 해주겠다 하고 쉽게 말해서 분양 사무실로 유인을 해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그 분양 계약을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잔뜩 4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모든 설명을 듣고 이 내용에 동의한다 하는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분양계약을 사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할 때 이 분양계약서에 문제도 있다. 보통 이것은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약관은 별도로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심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뜻 읽어봐도 상당히 불공정한 약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관에도 분명히 보니까 단기간에, 다시 말해서 일주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정식 계약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약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 예약금을 포기하고 그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계약서에
분양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예약금을 지급하면서 카드로 결제할 때 3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제된 내용을 보니까 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500만 원을 나중에는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입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약관 내용에 보면 분명히 계약금을 받을 때 반드시 신탁회사의 계좌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을 받은 금액은 신탁회사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신탁회사에 입금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전 과정을 보면 이 분양계약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도금 무이자에 대해서 현혹이 됩니다. 물론 저는 중도금이 무이자일 경우에 매수인 측에서 굉장히 중간에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3번, 4번 나누어 낼 때에 그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잔금을 2, 3년 이후에, 한 2년쯤 이후에 낸다면 그동안의 잔금을 준비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중도금은 은행 대출로 가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장사인데 공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누구한테 과연 내는 것인가? 매수인이 안 낸다면 결국 매도인이나 분양회사가 대납을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이자도 결국은 매수인이 더 안게 되는,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본 계약이 아닌 예약이라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설명하고 또 과장 광고라든지 또 이렇게 거짓으로 유도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이 계약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금방 말씀처럼 분명하게 단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을 하고 본계약을 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안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만 몰수되고 그 계약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약금 나머지 부분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런 계약인 것은 현장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약서 양식을 집에 가져와서 찬찬히 검토하고 또 그 현장을 찾아가 보고, 분양사무실과 현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개 분양사무실은 시내에 그 교통이 편리하다든지 또 강남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은 영종도이기 때문에 영종도에 가서 실제 그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상 2, 3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중단된다든지 또 그 회사가 파산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주 당초에 약정된 기간보다 상당히 몇 년 더 길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들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한 이후에 잘 분석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률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분양가 1억 6천에 자기가 1,600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한 4,400 정도를 또 추가로 잔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6천 정도가 본인이 부담하고 은행 대출이 한 1억 정도라는데 회사가 제시한 월세 수익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억에 대한 은행 이자와 자기 돈 6천만 원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 수익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제가 생각한 데는 적어도 한 60만 원 정도의 이상의 월세 수입이 되어야 실질적인 투자로서 어느 정도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분양하는 그 분양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분양회사의 일방적인 홍보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그분들은 좋은 것만 막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을 집에 가져와서 차분히 읽어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99%는 그 계약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읽어보실 시간이 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줄 수 없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아니면 거기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조문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현장도 가본 다음에 결정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회사가 다 그렇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정말 건전하고 또 성실하고 또 잘 준비해서 좋은 위치에 이런 부동산 물건을 제공하는 그런 분양회사나 또 시공회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잘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사인하고 한번 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